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가 있는데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를 씌워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16일 오늘 목요일에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소식이 많이들 전해졌고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검찰이 오늘 오전 9시쯤 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4,895억 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액수에 아마 관심이 좀 많았을 겁니다. 구속영장은 아마도 TV조선이 단독으로 어저께 오늘 청구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보도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떤 충격이 없을 텐데 과연 배임 액수를 얼마나 할 것이냐. 4,895억이라면 개발이익과 그다음에 분양이익까지 모두 합쳐서 이만큼의 액수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특정한 토건업자들한테 돌아가도록 한 설계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서 미리 정보를 빼내서 시행사로 선정을 하거나 이런 모든 행위들이 모두 다 이 배임에 해당된다 해서 저 액수 자체를 굉장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모든 액수를 다 합쳐서 4,895억 원의 그런 배임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의 사실은 무거운 어떤 형량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가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앞서 신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액수가 4,895억 원의 배임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서 적시가 됐습니다. 자, 일단 대장동 일당들이 배당받아간 금액이 4,0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보도에 따라서는 그게 4,040억이냐 4,054억이냐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4,000억 정도 되니까 4,000억 원은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895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금액으로 추가가 됐을까요, 김진진 변호사님? 네, 일단은 지금 배임 그 속보로 나온 그 내용이 보면 배임죄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요 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이제 배임죄 가지고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아니면 뭐 기타 뇌물 혐의까지 추가하느냐 이런 부분이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검찰은 배임 혐의만 갖고 청구를 했고 그게 이제 5천억 정도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및 3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특경법 위반, 이게 이제 배임입니다. 그리고 특가법 위반, 뇌물도 포함이 됐고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도 포함이 됐다.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이건데 일단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아마 4,895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장동 일당들에게 약속받은 428억 원도 들어갔다 봐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 부분은 지금 뇌물죄로 기존은 계속 다투고 있는 게 이제 좀 전에 이제 업무상 배임죄 그 부분이 이제 수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다 합쳐서 지금 5천억 정도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뇌물죄, 특가법이 바로 뇌물죄입니다. 왜 특가법이냐면 특가법이 뇌물죄인데 형법이 아니고 왜 특가법이냐? 특가법상에 이제 뇌물죄의 어떤 가중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이상이면 최고 법정형이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대장동 그 천화동이 1호 지분 428억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들어가서 이제 뇌물,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기타 죄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지금 그걸 종합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두 축으로 영장 청구가 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전망이 뭐 검찰에서 그저께 금명간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마 늦어도 오늘에는 이제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특경가법상 배임이라는 건 대장동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자체를 민간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익이 흘러가도록 애초부터 고의를 갖고 설계를 했다. 그래서 사실 성남시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로 귀속할 수 있었던 4,8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사실 민간업자들에게 들어가게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선 한 축으로 보이고요. 네. 또 추가로 영장에 적시된 뇌물 133억 원이 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성남 FC와 관련해서 기업들로부터 제3자 뇌물 형식으로 이 받은 돈을 검찰이 액수를 133억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을 보니까 4,895억 상당의 이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간 돈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전체 개발 이익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 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그대로 취득하게 했고 이게 배임 혐의,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했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경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또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경까지 211억 상당의 이익을 또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포함이 돼 있다는 소식까지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쳤다는 부분 청구했다는 부분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종호 평론가님께서는 오늘 이 금액이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사실 좀 더 감경될 부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검찰이 고민하는 부분이 일단 공소유지잖아요.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원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부인하고 있거나 네. 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다툼의 어떤 여지는 없는지 이런 고민 속에서 아마 이 액수가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 언론들이 추적해서 보도를 했다거나 혹은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어떤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제 대장동 수익과 관련해서도 4,895억이면 지금까지 나왔던 액수를 거의 고스란히 다 지금 담고 있고 또 성남 FC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굉장히 많은 이 비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33억 원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이것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라고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일단 액수에 그러니까 특경법이나 특가법은 모두 다 액수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거의 5천억에 가까운 어떤 액수라면 형량도 굉장히 과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가결인지 부결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만약에 가결이 나오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구속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가결과 부결의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확실한 부결을 만들기 위해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일이 자신과 좀 거리가 있는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표단속을 위해서 비명계와 1대1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따로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연쇄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고 이 이후에도 만남을 가지려고 예정돼 있는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친문 대표 체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서른,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기동민 의원 등등 비명계와 1대1 접촉에 나선 것도 아마 지금 불체포 특권 그리고 체포 동의안 표단속에 나섰다는 그 이유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지금 총선 공천을 앞두고 뭐 물론 1년 넘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꽤 많은 시간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친 이재명계 의원들 중에서 비례 의원들이 이미 비이재명계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에 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단속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아래로 지배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권자를 지배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뭘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 권력을 유지 강화할까 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 다음 그 전략은 뻔한 거죠. 이쪽을 깨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을 균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균열을 시킬 때 최고의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만들어 더 씌우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된다. 이간 체계, 미우나 고우나 아무리 달라도 다 우리 식구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는 밖으로 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비이재명계와 1대1 회동을 했던 의원들 그리고 할 의원들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원욱, 전해철, 김종민 회동했고 이상민, 서른, 김철민, 홍영표 의원들과는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 표단속 차원에서 만난다라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표단속을 하는 이유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를 대비해서 이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넘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구가 이미 됐으니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동아일보 신문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두 차례 출석 때 진술 거부했다.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하다.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쭉 청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428억 원 뇌물 약속받았다는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청구된 청구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실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청구가 안 됐냐 하면 아직 좀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는 428억 원, 약속받은 그 428억 원이 명목상으로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가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 또한 결국 이 대표의 몫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뭐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되죠.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3번이나 소환에 응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 반발하시잖아요. 김만배, 유동규 다들 구속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정점에 성남시장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면 이거 구속 안 할 수가 없죠. 그분의 어떤 지금 현재 위치상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이 서로 오갈 수는 있는데요. 검찰로서는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통상 사건의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명식 대표님, 지금 민주당에서의 분위기가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대부분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표단속을 해야 되고 뭐 이러저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그 민주당의 길이라고 이른바 언론에서 이제 비명계 의원 모임 아니냐 해서 했는데 거기 가서 축사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그림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근데 그 의원들은 축사했을 때도 뭐 초청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먼저 가겠다라고.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네. 이제 당 비서실에서 그 대표 축사가 어떠냐 물어보니 거기서 흔쾌히 오시면 좋겠다 해서 간 거니까요. 대표는 뭐 지금 이 대표는 어느 모임이든지 특히 당원들과의 모임도 좀 전에 봤습니다만 그런 모임이랄지 의원들은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대표가 원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네. 심지어는 뭐 사적인 행위를 해도 기승전 이재명 방탄 또는 기승전 뭐 저렇게 체포동의안을 대비한 단속 보는데 그건 좀 과도하고요. 당대표로서 과도하다. 예, 하는 거고 좀 전에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에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는 좀 부당하다고 보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어차피 검찰은 청구를 하겠지만은 네. 아니 뭐 조사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뭐 계속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가지고도 저기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미 압수수색을 뭐 275번이 넘었으니까요. 거기다가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분도 아니고 주요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한데 영장을 치지 못할 거라고 봤는데 결국 검찰은 쳤어요. 근데 네. 아까 얘기대로 이제 큰 액수가 뭐 4천억이 넘는 돈이 나왔는데 4,895. 네, 4,800억이 넘는 돈을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지금의 검찰이 보는 거는 민간 사업자가 그 얻은 수익은 모두 배임이 된다고 판단한 것 그렇게 같아요.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아까부터 우리 계속 옆에 계신 분들이 검찰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 얘기하는데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선택적인 사안별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전체 검찰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검사 종일체와 똑같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를 안 하는 거고 대장동 수사는 그러면 문재인 검찰은 지난해까지 지지난해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 전까지는 유동규와 김만배가 배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수사를 하다가 정권이 딱 바뀌니까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딱 하나 되묻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그 지방정부였던 부산 LCT에서 1조 원대 민간 개발업자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거기는 1조 원을 다 가져갔거든요. 네. 모든 부패 비리로 그 회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5,503억 원을 공익 환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 그 민간업자가 가져간 돈,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서 받은 돈을 모두 배임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도 그렇고 모든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일방적 주장에 따른 구속영장 내용이 이제 또 오늘 영장 내용이 알려지는 거예요. 네. 이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재판에서 이 배임 혐의와 아까 성남 시민구당 건은 과연 그게 제3자 뇌물이냐, 정당한 광고비 집행이냐, 이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런 내용이 일방적으로 알려지고 보도되면서 좀 어떤 프레임으로 씌우는 거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큰 일이 될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인신 구속이 될 경우에는 당대표직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협받기 때문에 지금 총력을 다해서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고 싶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수사에 대표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 아니겠어요? 네.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있을 네네네. 당시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도망갈지 모르니까 체포해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자기는 그 불체포 특권 이런 거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왜 본인의 경우에는 저렇게 구구한 설명을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하나요? 어떤 국민도 네. 정권에 따라서 뭐 검찰이나 또는 경찰에서의 뭐 수사 대상이 됐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냥 검찰에서 오라면 가는 거고요. 경찰에서 오라면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있었을 때 그때도 우리 사법 시스템 똑같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원하고 있다. 이 말씀 꼭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당연한 사안입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박근혜 구속 여부가 이 나라 사법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가름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생각합니다.